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휘문고 수학 담당하고 있는 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나눠주신 거에 제 리플렛이 있거든요. 여기에 잘 안 보이는 글씨들은 이쪽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음, 고려대 수학교육과 졸업해가지고 원래 제가 휘문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생으로 한 7년 있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년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남 대성하고 여기 재수종합반에 있어요. 그래서 재수종합반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재수종합반에 이제 담임이랑 비슷한 또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같이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학원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기분이 조금 간질간질하고 이상해요. 지금 학교에서 그 학부모 간담회 했던 생각들도 나고 이렇게 하면 딱 사이즈가 한 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도 있었고 나와서도 이렇게 계속 진학지도를 하는데 이게 수능이 워낙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교육 과정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예전에는 막 남자애들 막 머리 깎고 정신 차리고 놀던 애들이 공부해서 대학 가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런 시험이 아니게 되어버렸더라고요. 너무 많이 누적되고 유형도 너무 많이 생겼고 학생들이 범위는 작아졌지만 너무 집요하게 깊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해서는 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건 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학년부터 이렇게 좀 시작하려고 컨셉을 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여긴 어차피 뒤쪽에 있고요. 뒤쪽에도 붙여놨고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학교 지정 이게 지금 2028 우리 아이들이 시험 봐야 할 수능의 이제 필수 과목들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서는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수학 부분만 제가 좀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이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경제 수학이랑 기하 얘네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웬만하면 기하 해야죠. 이게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이과가 좀 구별이 없어졌지만 사실상 이제 인문 학생들이 거의 듣는 거거든요. 운동부랑 그렇게 되는 거고 미적분 2 기하 요거는 이제 휘문 학생들은 특히 수학 쪽에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술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좀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휘문 학생들은 제가 지금도 자주 만나요. 오늘도 이제 재수종합반 저희 담임 안타깝지만 이제 휘문 학생들 아직도 많이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데 휘문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기하랑 미적분 많이 하고 와서 또 논술도 같이 지도하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 휘문고 출제 경향 좀 말하자면 휘문고가 시험이 어렵기로 조금 악명이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최고 난도 문제 어차피 시험에서 총 20문제다 하면 2문제 정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손을 대기가 힘든 이런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악명 높은 문제들이 애들 사이에 야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한번 풀어봐 혹은 다른 학교 뭐 선생님들도 요거 휘문고에서 나왔다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소개해 주면서 조금 악명이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점수대가 한 60, 70점대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학교랑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시험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평소에 뭐 90점 이상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크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번이거든요. 인근 학교들 보면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을 많이 해요. 특히 부교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나눠주는 학교들 이거는 숫자 변형해서 많이 내는데 휘문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본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새로운 문제 20문제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시간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고 좀 특징적인 거는 그래도 이제 사립의 특성상 선생님이 오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중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본 적이 없는 좀 신선한 느낌의 문제인데 휘문 기출 내에서는 몇 년 단위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휘문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최소 5개년 정도는
시험 범위는 다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 반에서도 항상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피라미드식 구성,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문항 선택형 10개, 단답형 10개. 그래서 특징적인 게 서술형이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이제 수능 쪽으로 좀 맞추자. 수능 어차피 서술형 안 보니까 라고 해서 10문제 했고 배점 자체는 단답형이 조금 더 높은 상황.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선택형 1번부터 10번, 단답형 1번부터 10번 있으면 1번 이제 눈으로 푸는 문제 후딱 풀고 넘어가고 뒤쪽으로 가서 요 마지막은 진짜 건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는데 요런 특징 때문에 특히 휘문고 시험은 그 시험 운영 전략이 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내신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딱 한마디로 무조건 시간 싸움인데 이게 프린트나 부교재가 없으니까 다 새로운 문제라서 특히 시간 싸움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 애들을 이제 실전 테스트로 많이 연습시키는데 지금은 이미 1등급이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예상 거의 비쌀 거예요. 중간, 기말 둘 다 2문제씩만 딱 틀리면 1등급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건 안 건드려도 괜찮아요. 건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1번부터 풀다가 10번까지 가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몇 번까지 찍고 단답형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분배가 잘 안 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9번, 10번 이런 데서 난감하게 한 5분, 6분 끌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말려요. 어차피 100점은 어려운 시험이고 100점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잡고 연습해서 적당히 끊고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연습을 먼저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강의는 이제 3월에 개강하면은 이제 월금 저녁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휘문고를 특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정규반이랑 좀 다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상위권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게 휘문고 학생들 웬만한 애들 물어봐도 공수 1, 2 정도는 다 선행하고 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하면은 이제 대수랑 옛날로 치면 이제 수원 수투죠. 수원 수투 정도까지 심하면 미적분까지 한 번 정도는 보고 온 애들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번 공수 1, 2는 다 보고 왔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 한 2권 정도는 풀고 왔다라고 하면 수업 듣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념은 실제로 이게 뭐다라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 실전 개념, 문제 풀 때 사용되는 응용 개념들만 설명하고 유형 정리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 자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제가 휘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정규반들은 이제 워낙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빠요. 근데 저 휘문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 자료 이걸 하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수업을 해보면은 이제 필기라는 걸 하질 않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가 뭐 불성실하다 그게 아니라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원래 남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거든요. 들으면 듣고 쓰면 쓰는 거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지금도 안 돼요. 쓰는 거랑 듣는 거랑 동시에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하기 위해서 필기 자료 당연히 나가고 있고 최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번 난이도 같은 경우엔 누구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번 정도의 난이도는 너무 많이 풀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선 끊어가지고 휘문 기출에 10번 정도 난이도만 제가 수업을 하고 다른 이제 학교라든지 다른 문제 10번 정도의 난이도는 제가 영상으로 대체해가지고 필요한 아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난이도에 맞춰서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입반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이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그래서 순열과 조합, 행렬이 빠졌죠. 거기는 이제 암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애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뺐습니다. 제가 올 컨텐츠인데 제가 어느덧 이 휘문 단가한 지가 올해 3년 차예요. 2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많이 정돈을 하자. 그래서 다른 정규반이랑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자료가 너무 이렇게 방대해지고 조금 이제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가선 어쩔 수 없이 프린트로 막 수업을 하는데 전 휘문고만 하는 대상으로 하니까 또 자료도 많이 쌓였고 해서 올해 특히 자료를 장돈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도 원장님이 깔으라고 하는 거 한 번만 쉬게 해달라. 그래서 알겠다 쉬어라 해서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좀 쉬면서 자료 정돈에 진짜 힘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교재랑 주간지 이건 뭐 어디나 다 하는 거죠. 이제 제 본교재로 수업하는 거고 다른 학교랑 특징은 개념을 이제 넣어놓긴 했으나 개념보다는 이제 문제풀이, 그러니까 유형 정리 쪽에 집중을 해서 난이도는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빼고는 제가 정리를 싹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난이도 쉬운 문제나 그리고 그걸 채워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 이게 결국에 숙제예요. 숙제를 이제 주간지 형태로 이제 저도 중철이랑 이제 교재로 주었던 거를 이제 주간지별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조금 리뉴얼해서 정돈을 했고, 어느덧 제가 보니까 시중 문제집이 6건을 이미 데이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량 이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쭉쭉 나가고 있고, 이 3, 4, 5, 6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차별을 둔 거거든요. 3번은 뭐냐면 클리닉 자료라고 해가지고 남자 학생들을 이제 클리닉에 데리고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특히 주말이나 다른 날에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다른 학원들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낮잠도 애들이 자고 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끝나고, 작년부터는 무조건 수업 끝나고 하고 있고, 분위기 자체는 약간 반강제 정도 느낌? 그래서 학생들이 최소 30분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때는 이제 저희 반은 나머지 공부하고 뭐 숙제 안 한 애들 남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숙제는 당연히 해오는 거고, 이제 그날 수업한 내용 있죠. 그날 수업한 내용, 예를 들어 뭐 복소수 합의 반복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딱 그거 20문제 뽑아가지고 이거 풀고 집에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수업마다 이제 주제 잡아가지고 20문제, 많으면 25문제 풀고 학생들 집에 가도록.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시험 기간 전까지 한 많으면 16번, 적으면 한 14번 수업 나오기 때문에 그 매번 그 1시간씩 남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가장 길게는 11시 30분까지 제가 잡아두고 이제 공부시키고 있고요. 휘문 기출 5개년 돼서 진도를 한 단원이 나가면 그 단원별로 다시 구성해가지고 5개년치를 풀고 그 다음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5번이 제가 힘을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전 테스트는 어디 가나 테스트는 다 보잖아요. 근데 저희 테스트는 휘문고 시험이랑 구성이 아예 똑같아요. 선택형 10개, 단답형 10개, 난이도, 문항, 배점, 글씨체 한 장에 왼쪽 오른쪽에 몇 문제씩 배치되는 것까지 아예 똑같이 시켜가지고 그냥 똑같이 중간고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을 많이 준 게, 이거 제작이 저랑 그 다음에 제가 휘문고에 있을 때 같이 휘문고 선생하던 선생님이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다른 일 해가지고 제가 자료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만들었고, 제 대학교 동기가 검토해가지고 만든 자료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애들이, 좀 극상위권 애들이, 소위 이제 수학 좀 친다 하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저희 반에 오는 경우는 요거 이유를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꽤나 수학 잘한다라고 하는 애들은 시중 문제 한 7, 8건 푸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 자기가 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풀고 또 시험 풀면 자기가 등수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엄청 좋아했던 그 자료고요. 그 다음에 주요 모의 기출, 요거는 이제 휘문은 사실 해당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타 정규반들에서는 많이 하는데, 저는 요거는 이제 주요 문항만 일부 편집해가지고 그거 연계 문제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서, 하지만 다른 반에 비해서는 비중을 조금 낮춰가지고 주요 문항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던 이런 거고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50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험 운영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짧게 예를 들면 극단적인 반 학생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늘 한 5분, 10분을 남겨요.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5분 남기고 얘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 풀었어 하면 안 풀었대요. 왜 안 풀었어? 그러면 자긴 여기까지다. 어차피 난 못 푼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이 되게 빨리 되는 애예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못 풀겠다 치면 펜을 내려놔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 보고. 근데 극단적으로 또 어떤 애가 다른 애가 있는데 걔는 늘 항상 20문제를 다 건드려놔요. 그러지 말라 해도 20문제를 다 건드려놔요. 근데 성적은 누가 더 잘 나와요? 앞에 애가 더 잘 나와요. 딱 풀 수 있는 것만 노리고 그냥 끝나는 애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여기 우리 학생들도 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나 싶을 거예요. 9번, 그러니까 최고 난도 2문제를 빼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왜 자꾸 애들이 건들게 되는지 연습 안 하면 그거 건들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건들게 돼요. 시간이 만약에 5분 남았다? 풀지 말라고 해도 혹시 모른다라는 마음에 이걸 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자꾸 그 모든 문제를 건든다는 그 학생을 이제 계속 교육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시험지 나눠줄 때부터 풀지 못하게 X표 치고 나눠주는 걸 몇 번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애가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운영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풀고 넘어갈 거냐, 8번까지 풀고 넘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어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너무 당연하죠. 상향평준화 일반적으로 이제 애들이 입반 테스트도 보고 들어오고 어느 정도는 공부하려는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다. 그리고 일정도 굉장히 좋죠. 이게 진짜 심하면 학교랑 학교 사이에 시험 일정이 3주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한 주 쉬고 바로 다시 스타트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수가 확보가 잘 되고 시험 범위, 뭐 시험 테스트,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저희 반의 장점입니다. 그 시너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이 친한 애들끼리 와서 또 사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까불까불하고 시끄러운 면도 있긴 있는데 또 장점으로는 학원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애들이 다녀요. 친한 애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도영 쪽에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야 나머지는 한번 증명해봐 하고 나갔다 들어왔는 애들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이제 조작된 거 같은 거는 조작한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모여서 있는 게 귀여워서 이렇게 뒤에서 사진 찍는데 얼굴 나오지 않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공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 때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핸드폰만 잘 조절해도 무조건 대학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징그러워요. 진짜 제가 학원 선생님 하면서도 잠깐 쉬자 하면 바로 핸드폰부터 꺼내요. 그래서 같은 게임하는 애들끼리 3, 4, 5, 6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소변 노는 사이에도 이러고 잠깐씩 보는데 그래서 이게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야 이제 걷자. 일주일만 걷자 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지네들끼리 잘 단합해서 따라줘가지고 이제 태블릿이랑 핸드폰을 이제 걷었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돌려주고 이게 막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좀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특강을 하나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가 지금 다니던 이제 학원이 있는데 좀 바꾸려고 할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도 다녀보시겠지만 그래도 학생이랑 시너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면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거고 이걸 학생이 결국 느껴야 되니까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전 테스트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실전 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 받고 너 몇 등급 예상돼 해서 이제 받아봐야지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구나 이런 느낌 빡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휘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자주 나온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문항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신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이나 일반적인 이런 해설로는 승부가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의 노하우가 담긴 풀이 포함해가지고 유형 설명 짧게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정서상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휘문 기출 몇 개. 저번 특강 때 1, 2년치만 뽑았는데 이번 특강 때는 좀 여러 개 해가지고 손에 들려가지고 보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독서실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보고 아 휘문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제 공부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느낌 좀 해서 정신교육 바짝 시켜가지고 다시 가정에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재수종합반에 있으면서도 휘문 애들 많이 봐요, 사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저를 이제 다 아는 애들이 와서 이제 강남대성 오면 다 교무실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절 모르는 애들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적으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1년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1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현역 내에서도 승부 볼 수 있는 시험은 맞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꼭 좋은 결과까지 이르길 제가 또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